네, 오늘은 그 교통사고 합의 요령 그 중에서도 좀 서둘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회사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휘둘리면 안 되는데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뭐 우리 김 PD님도 그 교통사고 나서 보험회사하고 합의할 때 좀 너무 금액만 생각하고 좀 서든 사람 좀 주위에서 보지 않았나요? 저는 제 경우인데, 네. 뭐 저는 금액보다 그 회사에서 제가 자리를 좀 비우기가 그래서 예. 아무래도 뭐 입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합의를 서둘러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둘었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손해입니다. 그게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서둘었다.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그 합의를 할 때 합의 요령으로서 경상 뭐 적은 진단에서부터 많은 진단까지 좀 구분을 해서 어느 시점에 좀 합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 교통사고에서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뭐 한 80% 된다고 합니다. 2주, 3주 이런 경우에 꼭 추천드립니다. 2주, 3주 진단 나오면 그 기간 입원하세요. 무조건. 네. 아니 병원에서 의사가 2주, 3주 진단을 내리는데 피해자가 건방지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그 치료를 중지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의사가 진단 내렸잖아요. 그 기간 하세요. 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 눈치 보이라고 병원에서 진단 2주 나온 사람 2주 이상 입원도 안 시켜요. 2주만 딱 하시고 또 통원 치료도 좀 하세요. 그러면 보험회사 끌려옵니다. 피해자한테 합의금 올라가요. 이게 합의 요령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주객이 전도되면은 이건 합의금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쉬운 놈이 더 퍼게 돼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주, 3주 환자들도 의사가 내린 진단만큼은 좀 겸허한 마음으로 입원하세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큰 회사 다닌다고 그러면 더 좋지요. 회사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간해업을 한다든가 내가 아니면 도저히 안 돌아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경우라도 통원 치료를 그러면 배로 늘려서 하세요. 진단해서. 그래서 2주 환자도 2주 입원하고 최소한 향후 2주는 통원 치료를 하다가 몸이 원만했을 때 합의를 해야 된다. 자, 병원에 2주 입원하면 진통제 씁니다. 진통제. 근이완제 쓰거든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이 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 주사를 주니까 안 아파요. 왜? 지금 주사의 힘으로 지금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퇴원을 해서 통원 치료한다. 그러면 주사 안 들어줘. 그러면 그때부터 몸이 아픕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4주 이상 골절 환자거든요. 골절은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최소한 4주 정도는 입원하고 케어한 다음에 나중에 골절이 붓고 나면 그 유압이라고 합니다. 뼈가 유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진단만큼 그 이상은 통원 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 해야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험회사가 그럽니다. 이거 뭐 병원에다 돈 줄 일이 있나요? 돈을 이렇게 엎어줄 테니까 그 돈 갖고 가서 여러 군데 쓰시고 치료하는데 좀 도움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으로도 치료하시고 이런 편법 많이 씁니다. 거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전편에서 말씀드렸죠. 착한 보험회사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보험회사. 세 번째입니다. 수술원 환자입니다. 수술원 환자인데 사지골절. 쉽게 말해서 동서남 무게요. 자, 오른손 왼손 이 팔 사지 다리 양쪽 이렇게 해서 큰 뼈가 나갔을 때는 1년 안에 합의하지 마세요. 1년 안에 합의하면 나중에 꼭 후유증 생겨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느긋하게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관절마다 인대가 있어요. 무릎만 해도 전방, 후방, 측방, 외측, 내측 이렇게 네 군데의 인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관절경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 상처도 크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나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금방 합의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경관절, 어깨 쪽, 고관절,
주관절 이렇게 이런 쪽, 족관절 이렇게 여러 관절이 있는데 이런 부위가 다치게 되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치료하고 관찰하세요.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지게 돼 있어요. 이 타이틀이 그래요. 서두르면 손해본다. 100번 맞습니다. 보험회사 나중에 다 나으면 전화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계속 전화 오죠. 합의하려고. 근데 전화할 때 뭐 합의하자고 전화 오는 거 아니고 보험회사 뭐라고 해요? 아, 치료 잘 받고 계십니까? 또 두 번째,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보험회사 생리입니다.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대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뼛속에다가 고정핀이나 고정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스크루라고 합니다. 그런 수술을 했을 때 최소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다친 환자죠. 머리가 깨져서 뇌수술을 했다. 이런 경우는 1년 6개월 이상 2년 후에 합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뭐 기준은 특별히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정도만 가닥을 잡고 있어도 실수로 인해서 보험회사에서 피해를 보는 예는 없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다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그 소송에 연루되고 자기 권리가 소실됐기 때문에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단이 최소한 아까 그 세 번째 말씀드린 뭐 사지골절이나 뭐 인대 수술이나 핀 고정 수술이나 뇌 수술이나 이런 정도의 부상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그 지인이나 좀 법적인 문제를 좀 아시는 분한테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 개인이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분명히 조언을 구하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험회사하고 합의할 시에는 서둘면 손해본다. 이 대목을 머릿속에다 담고 보험회사를 쳐다봐야지 보험회사가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제가 오늘 화케나이드 포리오 하면서 뭐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자식 같으니까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동화되면 그냥 손해보게 됩니다. 절대로 냉정하시고 보험회사에 보고 합의할 때는 꼭 서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보험회사를 만나게 되면 최소한의 그 손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